예, 그럼 이어서 시장 전망과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나 변수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 실적도 당연하고 FMC 회의 같은 경우에 물론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첫 번째 FMC 회의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채 금리가 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FMC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F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잘해야 본전인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지금 26일부터 27일 날 개최되는데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지난 그 14일 날 발언에서 기존 입장의 정책들을 고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하게 새로운 그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장은 역시 추가 부양 이런 것보다는 혹시 모를 그 출구 전략 사인을 좀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상대로 그냥 넘어간다면 아무런 것이 없지 그냥 보통 중립적인 이슈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매파적인 입장을 조금이라도 밝힌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시에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려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대 IT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AMD,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좀 시장에는 어떤 이렇게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사실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내일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LG화학도 수요일 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29일 날 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은 사실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어떤 더 컨센서스가 올라갈 수만한 어떤 그런 코멘트가 있는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일단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좀 시장이 좀 반영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현재 시장은 유동성에 플러스 실적이 조금 더 가미되는 그런 시장 형태로 보고 있는데 유동성에 대한 축소 움직임이 없다 그런다고 보면 좀 더 시장은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실적 예상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MC 관련해서는 잘해야 본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8월 의장도 어떤 뉘앙스에 좀 조심해서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물론 4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익 성장치에 대한 올해 방향성을 조금 더 포인트로 둬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조 단위로 사는 거야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요. 특히 반대편에서는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만 6조 5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 했었는데 글쎄 앞으로의 흐름이 계속 지속될까? 오늘은 연기금 측에서 약간의 순매수세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이 매도세가 상당히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6조 6,700억 순매도를 했는데 사실 지난해 6월부터 이거를 또 소급해서 본다 그러면 15조 원을 지금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모두 지금 순매도인데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조차도 2023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이제 계획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물론 해외 비중을 더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지난해 10월 말까지 18% 정도 국내 비중을 지금 두고 있었는데 아마 연말에는 17.3%가 목표였으니까 아마 그것까지 맞췄을 것이고 올해 목표는 16.8%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0.5%포인트 낮추는 것이 더 목표이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 보면 향후에도 한 2조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수가 더 상승해서 만일 이 가치가 더 높아지면 비중을 좀 더 축소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좀 더 우상향할수록 지수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연기금이 아웃소싱 물량을 조금 뭐 환매한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중소형주까지도 일단 매도세를 마감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교란 요인은 단기적으로 매우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데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뭐 신중하게 그렇게 많이 비중을 확대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당정 보고에 의하면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금을 지금 연기금에서 코스닥을 투자 성과의 지표로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비중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상 좀 싼 종목이 많은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주 쪽에는 현재부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자꾸 좀 야속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금융투자발 펀드 환매도 어쩔 수가 없고 연기금 측에서도 이미 지난해 국내 주식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차버린 상황이어서 좀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시장 상황에 맞게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의 수급 상황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수에 대한 방향성도 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래도 뭐 대장주들이 계속 지수를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거나 대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더 꾸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잠깐 숨이 찼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소형주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비중을 뭐 급격하게 축소하실 필요도 없고 기존에 대장주로 편입되어 있는 뭐 대형주를 갖고 계신다면 일단 보유 관점에서 좀 지속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추가적인 우상향으로 흐름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보면 신규 호재는 조금 좀 약하지 않나 해서 호재가 좀 부재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 단기적으로나 뭐 아마 6개월 이 정도 본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박스권 장세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고점은 3,266으로 지금 고점이 형성되어 있고 저점이 3,003포인트였는데요. 저는 이제 저점이 3,003은 아닐 거고 그보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3,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등락이 좀 반복되는 그런 장세가 좀 연계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소형주로 매기가 좀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공매도 금지 연장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3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만일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진짜 중소형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이연되면서 좀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도 대형주가 좀 쉬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높여갈 필요도 있다. 다만 대형주를 그렇다고 급격하게 비중을 축소할 필요도 없고 보유 속에서 좀 비중 조절만 미세하게 조금씩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당연히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버블 얘기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다만 하기 싫어하니까 버블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버블과 관련해서는 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버블 얘기가 지난해 한 10월부터 나왔고 10월도 나왔고 11월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지금 현재 그러면 버블을 미리 대비해야 되냐? 상당히 좀 애매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버블이라는 거는 지나고 난 후에 버블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버블이 사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달리는 말에 미리 지금 내리면 상대적인 또 수익률에 대한 그런 박탈감이 또 느낄 수도 있어서 지금 사실 버블일 것 같다는 추정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버블인지 알아도 좀 더 가고 싶은 것이 좀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서 리스크 관리는 하시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어떤 매매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방법은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좀 신규 매수에는 조금 신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을 이제 완전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신규 매수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좀 줄이셔서 좀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몇 종목만 교체를 하시다 보면 어느새 그 계좌에 현금 비중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을 좀 교체함으로써도 일부 리스크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사실 시장이 혹시라도 모를 단기 충격에 대비해서 인버스를 조금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일정 비율을 뭐 매수를 해 놓은 것도 보험성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데 반대로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 내 뭐 우량주 정도를 매수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때 갑자기 실제 금리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때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주가 상당히 급등을 했다, 단기로 급등했었는데 지금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은행이나 보험주들을 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도 어떤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확실하고 금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흐름이 뚜렷해지는 시기에는 주식 비중을 상당히 좀 축소하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업종이나 종목별로도 질문 몇 개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슈퍼사이클 너무나도 그 기대감 잘 아실 테고 다만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IT 부품 쪽으로 관심이 가는 건데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얘기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의견이다라고 보이는데 IT 그 대형주에 대해서는 지속 보유 의견으로 지금 보유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사실 지금 최근에 들어서도 사실 이쪽으로 그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핫한 이슈가 인텔의 그 아웃소싱을 삼성이 받느냐 마느냐 뭐 이런데 최근에 정황상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언론 보도 등을 좀 종합해 본다면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최대 3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가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관련 장비주들은 이미 좀 많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 단기 매매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전략을 짜시기보다는 지금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충분히 좀 섭렵하신 이후에 실적 전망이라든지 또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IT 부품주라든지 IT 관련주들을 매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성이 확보된 뭐 2차 전지라든지 빈메모리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 그런 IT 소재 부품주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것을 전부 다 뭐 공략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그 업종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신 이후에
좀 집중해서 좀 매수할 종목을 좀 추려내서서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여기에 좀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평가 종목이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는 또 많은 종목이 또 저평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신규 매수는 이쪽 부분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IT 부품 쪽 이렇게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또 미세하게 세울 수 있을까? 특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군이 분명히 있을 테고 특히 올해 이익 성장치가 역시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군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금 리포트 보시면 상당히 이제 올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되는 업종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운송, IT, 철강, 화학, 그리고 자동차, 증권, 그리고 보험업종 실적 전망치가 꾸준하게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선박 운임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 중입니다. 아직도. 근데 사실 저는 선박 운임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선박에 대한 그런 그 선박주들의 그런 실적이 크게 상승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사적 이익으로 항공화물, 대체할 수 있는 항공화물 운송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한항공을 꾸준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 중에서 그 지금 실적 전망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게 LCD 쪽입니다. 그래서 LCD가 사실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증가해서 지금 원래 폐쇄했던 공장까지도 재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전반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이미 대부분 상당히 많이 상승한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에 따른 어떤 매물출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하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실적 좋은 종목 예상되는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종목은 눌림목에서 항상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LD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전에 받기로 금호석유까지도 관심주로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흐름들을 보시는 겁니까? 사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별로 체크를 해보면 1월 달까지도 상당히 지금 실적이 크게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평가된 근데 이제 저평가된 그런 그 석유화학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와의 그런 목표 주가 괴리율도 상당히 큰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춘절의 이후에 어떤 그 가격과 어떤 그 원가의 그런 제품 스프레드가 좀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되 어떤 주가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실적과 관련해서 업종별 전망들 그리고 관심주까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